끝으로 이분 빼놓을 수 없죠. 국민의힘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 스타 정치인이죠. 홍준표. 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빨리 시동 걸지 않았나요? 슬슬이 아니었나요? 예, 예. 지난번에 불법 계엄 벌어졌을 때는 해프닝이다 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옹호했고 얼마 전에 손석희 질문들에서도 또 해프닝이 있겠다가 정말 손석희 진행자한테 네. 면박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대구시장 빨리 졸업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대구 시민들 천불나게 열불나게 했고 얼마 전에 또 트럼프 만나러 갔다 초대장 받았다고 했는데 네. 결국은 호텔방에서 취임식 보지 않았습니까? 네. 참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캐릭터예요. 네. 보기 드문 캐릭터. 얼마 전에는 박정희 동상을 또 만들었죠. 맞습니다. 예, 그 와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엄동설안에 그거를 또 지키느라고 생 고생까지 시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왜냐면 예. 이분의 지금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면서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사활을 걸 것 같은데 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윤석열 불법 개헌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도 사실은 옹호했던 당사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선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이 개헌과 관련돼서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을 받을 때 과거 했던 얘기를 다시 또 번복을 하면 이건 말바꾸기예요. 네. 근데 대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중도층은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윤석열 네.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이거를 많이 놓치고 있다 보니까 오늘 MBS에서도 아예 중도층 이 여론조사 지지율까지 같이 담았던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의 매력이 없다. 중도층 확장에 여기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죠. 오세훈 시장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가 돼 있는 당사자입니다. 예. 뭐 한때는 명태균 씨 뭐 생일이라고 선물도 보내고 돈독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오세훈이랍니다. 죄송합니다. 홍준표 시장 측에서도 지금 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수차례 했었어요. 네네.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에 지금 뭐 김진태 어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날려버렸다고 또 김건희한테 또 카톡 보내고 등등 여러 가지 보면서 김진태도 연관돼 있고 누구도 있고 했지만 조은희도 있지만 유일하게 대선 후보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선 잠룡들 중에서 지금 둘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은 사실상 겉으로는 미소를 짓는 표정을 짓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저 명태균 저거 어떻게 하나라고 폭탄을 쥐고 있는 당사자들이기도 하죠. 예.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2017년 대선에서 끝까지 달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정치 구력이 상당한 정치 구단입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에게 밀렸는데 이번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앞서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 명태균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홍준표를 끌어내리고 윤석열을 높임으로써 완전 부정선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지금의 윤석열 내란수계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전 과정을 누구보다 홍준표 본인이 잘 알지만 이것을 본인이 폭로하지 못하는 데에는 본인도 명태균과의 게이트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이미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2001년이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당원 명부가 명태균한테 넘어가는데 그 명부가 바로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당사자가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드러난 거잖아요. 물론 안심번호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당원 성향 분석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명태균 씨가. 그래서 그 당원 성향 분석 자료를 국민의힘 이 선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라는 게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 김문수, 오세훈과 마찬가지로 홍준표도 지금 세탁을 상당히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환경운동가 출신 오세훈이었다면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로 이렇게 총망받던 검사였다고 했는데 이랬던 홍준표가 보수 정당에 입당한 이후에 지금의 좀 극우적 성향까지 보여진 것 같습니다. 홍준표의 이런 정치 인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제가 이게 홍준표 의원을 보면 정치 인생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90년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는 하여튼 그래서 2001년 네. 동대문을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거를 기억을 하는 당사자인데요. 네. 그 선거에서 돼요. 맨 처음에 국회의원 된 게요. 송파에서 됐어요. 네. 송파에서 됐다가 동대문을 2001년 보궐선거에서 네. 됐다가 그 다음에 됐다가 2008년인가 또 공천을 못 받았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도 공백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경남도지사가 됐다가 대구로 왔을 때도 국민의힘 탈당하고 대구 수성을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천 못 받아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당선되면 입당하겠다라고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대구시장 나와서 또 뭐 이렇게 되는 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이 역사와 한 몸을 같이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를 또 오래 해서 구단이고 구력도 있긴 하지만요.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관된 뭔가를 가졌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네. 또 오락가락 했던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약간 궁지에 몰리고 뭐 이렇게 좀 그러면 약간 너털 웃음 지으면서 아무 일 없다듯이 쓱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쓱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네. 장기를 부리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난데없이 박정희 동상 세우겠다고 그 동네에서 난리를 피우고 우리 대구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미국 트럼프 만난다고 가가지고 호텔방에서 호텔도 엄청 비쌌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진짜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위험합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상당 기간 정치적 그런 격변기를 겪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연 여권의 대권 주자로 꼬리날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내란 잔당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긴 하지만 세 명에 대해서 함께 평을 나눠보았습니다.